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이제 그 통화 카톡을 한 부분이 논란이 됐었죠. 이 부분이 이제 역시 인사청문회 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자, 이제 왜 검찰 간부가 검찰총장 부인하고 그렇게 많이 카톡을 주고 받았지? 그때 많은 국민이 그렇게 의아해했을 겁니다. 자, 그때 한 장관이 뭐라고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했냐면, 제가 대체 불가능한 업무를 부산고검에서 수행 중이었고, 자, 이때 알다시피 이게 이제 언제 일이냐면 2021년 일이잖아요. 2020년 일이죠. 2020년. 그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이제 부임한 이후에 한 장관을 이제 지방 부산 고검으로 발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천 당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한 장관은 이제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업무를, 그러니까 지방 가서도 계속 수행 중이었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어떤 업무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매일 보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카톡을 했다. 즉 지방 내려가서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자주 이제 전화와 카톡을 했다는 건데, 자, 문제는 뭐 총장하고 한 건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럼 총장 부인하고 이제 한 부분이 이제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총장한테 이제 보고가 안 될 경우에 총장 사모를 통해서 연락한 적이 있다. 근데 이것이 상식적으로도 맞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총장하고 연락이 안 되면 총장 부인하고 연락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다. 글쎄 저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은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300건 얘기를 하지만 한 줄 한 줄 센 것이라서 몇 달 동안 그 사실상 얼마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당시 그러면 얼마나 기록을 통화를 했느냐, 카톡을 했느냐 기록을 보면 이게 이제 당시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징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징계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징계 취소 소송을 내서 지금 그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1심 재판부는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1심 재판 과정에서 이제 나온 그 기록을 보면 이게 이제 감찰 과정에 이제 확인이 됐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제 약 4개월 동안에 윤석열 총장하고는 4개월 동안 397회 통화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또 이제 기록상에 보면 김건희 이제 카톡 기록이 있는데, 자, 김건희 당시 이제 총장 부인이죠. 김건희 여사하고는 9차례 통화를 했고, 통화는 9차례고요. 재미있는 것이 이제 3개월 동안 카톡을 332회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하고는 2,330회 3개월 동안. 이때가 어떤 시기냐 하면 그 이제 채널 A 사건 있잖아요. 2020년 4월에 이제 그 MBC 보도로 촉발이 된 건데, 그 무렵입니다. 그때 그 전후에서 이제 3개월 기록인데, 그리고 고발 사주 사건도 그때 연이어 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때 발생했는데 그 무렵에 윤석열 총장하고는 2,300여 회,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하고 332회나 카톡을 했다. 상식적으로, 자, 보고가 안 될 경우에 사모를 통해서 연락이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도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그냥 저렇게 답변하고 그냥 넘어갔고, 언론도 뭐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뭐 한 수십 회 정도는 모르겠는데 300여 회를 했다는 것은 글쎄요. 특별한 친분이 아니고선 저렇게 연락을 할 일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자, 그러면 업무와 관련해 결국은 연락을 했다는 건데, 이게 총장 부인은 이제
공인이 아니잖아요.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공직자가 아닌 그런 사인한테 저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도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가 될 수가 있다. 만약에 저 발언이 사실이라면. 아니 그렇게 뭐 그럼 법적인 용어를 안 써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총장하고도 2,300여 회나 카톡을 했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거는 다 연락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횟수잖아요. 근데 굳이 김건희 씨하고 당시 총장 부인 김건희 씨하고 300여 회를 카톡을 할 이유가 뭐였을까? 300건을. 물론 본인은 뭐 한 줄 한 줄 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말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재판부에서 나온 기록을 보면 33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6월에 교정대상 시상식 전에 기자들하고 문답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자, 중대한 범죄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자, 이 발언 역시 보면 뭐 상당히 옳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뭐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예. 자, 근데 이제 앞부분을 좀 봅시다. 중대한 범죄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상식적인 많은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민주당 관련 범죄, 민주당 의원들, 그다음 특히 그 당시에 이제 뭐 전 정권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이런저런 그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 벌이기 시작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무렵인데 그 무렵에 그런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민주당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상식적인 많은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편을 딱 가른 거죠. 자,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 우리가 흔히 이제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고 너무나 뭐 검찰과 정권이 지금 한 몸인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한 원인이라고도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다분히 그런 보복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여권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상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을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 이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면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을 하면. 한 장관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죠? 일종의 흑백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정치 보복적인 그런 수사라고 비판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비상식적인 국민이 되는 것이고 이 논리에 따르면 그래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그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그 다음에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맞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그 누구도 법 위에 없나요? 법 위에 있는 분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죠. 자, 이 발언 역시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오류를 품고 있고 흑백 논리의 그런 오류 이것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9월달에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 이건 역시 또 상당수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했고 또 한 장관이나 또 여권 지지자들은 뭐 사이다 발언으로 그냥 또 아주 그냥 환호했던 그런 발언인데요.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자,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 뭐 폐지는 안 하고 있고요. 방침은 이제 그렇게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역공을 폈습니다. 민주당 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자, 이것은 보면 자,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을 말합니다. 주가 조작 혐의 사건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깊이 관련된 것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검찰이 전혀 수사를 안 했죠. 대선이 끝나갈 무렵인가요? 대선 중간에 한번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소환 통보를 했는데 김 여사가 거부를 했고 그걸로 끝났어요. 더 이상 뭐 부르지도 않고 그냥 관련자들 지금 그 사건은 무려 14명이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도 김 여사 관련 부분은 지금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안 하느냐? 검찰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사 똑바로 하라고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인 거거든요. 이건 너무 정파적이다. 수사 지휘를 안 하겠다고 한 건데 왜 김 여사 사건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그럼 수사 지휘를 해도 되겠습니까? 역공을 취한 거죠. 근데 이것도 언뜻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주 민주당의 어떤 그 허점을 딱 파고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그 두 건을 나란히 놓은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사건,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혐의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그 얘기가 됐고 또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보도가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관심을 갖고 검찰 수사를 좀 제대로 감독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 사건을 끌어다 대고서는 수사 지휘를 해도 되겠냐? 자, 이거는 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은 이제 뭐 검찰이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뭔가 제대로 어떤 것이 확정된 어떤 피의 사실도 없고 해봐야 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그것과 또 저 사건하고 나란히 비교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비슷한 거죠. 수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을 자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하라는 어떤 취지의 말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대표 사건 뭐 제대로 그거는 지금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 사건은 검찰이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장관으로서 그 반박 논리를 펴면 되는데 한 장관 발언이 저런 식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갑자기 느닷없이 끌어다 대고서는 저런 식으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논란이 됐던 그 고등학생의 그 윤석열차 그 풍자화 사건이죠. 그 만평인데 일종의 이것이 이제 그 뭐 상을 받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 10월 6일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의원 질의에 대해서 역시 답변한 내용인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법률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저는 다만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발언도 보면 언뜻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 뭐 틀린 얘기 아니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교묘하게 또 이제 논리를 비트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혐오나 증오의 정서를 느끼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자, 이 풍자거든요. 이 그림은 누가 봐도 풍자는 풍자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어떤 비판 의식이 깃든, 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현안에 대해서 풍자가 깃든 그림인데 이것을 보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혐오나 증오의 정서를 가질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떤 풍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혐오, 증오 이런 딱지를 붙여도 되는 건지. 물론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을 반대한다. 이건 뭐 문제 없는 발언입니다.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고 맞는 발언이지만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이 사람들한테 혐오나 증오를 퍼뜨리고 있다. 바로 이렇게 이꼬르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일종의 그 뭐랄까요, 좀 논리적으로 보면 이것도 역시 약간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 그림의 메시지, 그 그림의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그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혐오, 증오의 딱지를 붙인단 말이죠. 자, 이것도 역시 교묘하게 어떤 그런 평가의 어떤 그런 단어죠. 사실 혐오, 증오 이것은. 근데 그 평가도 상당히 일방적인 평가. 그리고 그다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평가를 갖다 붙임으로써 그림 자체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림이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사실은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의 발언인데 10월 24일 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자, 특검에 대해서 자, 이제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때는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제안해서 아마 나왔던 발언 같아요. 자, 지금 검찰 수사가 이제 뭐 한참 이제 막 대장동 수사를 갑자기 대선 자금 수사로 이제 바꾸면서 지금 수사가 크게 확대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을 하자. 그래서 모든 의혹을 다 털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 안 될 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수사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도 자, 역시 언뜻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특검은 일단 뭐 검찰이 해보고 뭔가 그런데 뭐 좀 의혹이 많이 남거나 수사가 미진하다. 그럴 때 뭐 특검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그런데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자, 특검 수사라는 건요, 지금까지 쭉 진행된 그 특검 수사들을 보면
수사가 미진해서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자, 검찰이 일단 했는데 검찰이 뭔가 제대로 안 하고 좀 감췄다거나 또는 좀 덮었다거나 어떤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때나 또는 뭐 검찰 자체에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또는 지휘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또 특검 수사는 어떨 때 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얘기인데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을 때 특검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자, 검찰 자체가 지금 편향돼 있다 뭔가 또는 검찰 지휘부를 지금 믿을 수가 없다. 또는 수사 검사들이 지금 뭔가 한쪽만 보고 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검찰이 정권과 한편이다. 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특검 수사를 국회에서 발의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지난 특검들을 보면. 근데 지금 한 장관은 절반의 사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는 싹 빼고 수사가 미진하거나 안 될 때 하는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되죠. 자, 특검은 수사기관 자체를 불신한 우리나라에서 뭐 대부분의 큰 수사를 정치적인 수사를 검찰이 하니까 결국 주로 검찰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검찰을 신뢰할 수 없을 때 특검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활동하는 거고 특검 수사가 분명히 그런 어떤 그 목적이 있고 또 그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가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법무장관이 얘기를 하면 사실 잘 모르는 국민은 딱 속기 좋은 거예요. 예? 언뜻 봐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거든요. 근데 언론도 이런 부분을 잘 안 짚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예? 특히 이 제도권 언론들 보면 한 장관 발언에 대해서 그냥 크게 소개는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짚어주는 언론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일단 사실관계 자체부터 오류가 있다. 자, 지금 오늘 그래서 10가지 한 장관의 발언을 대표적인 발언을 좀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저도 뭐 제가 말하는 것이 뭐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또 누군가 또 저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또 오류가 있다라고 뭐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나름 상식선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다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 대해서 뭐 혹시 한 장관이 반박을 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저는 환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간에 쏟아졌던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심층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조성식의 어퍼컷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